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번에 한 주 쉬었지만 한 내용을 그냥 간략히 그냥 뭘 했는지 지금까지는 좀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회차인데 앞에 1, 2, 3회차까지는 그 기본적인 그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뭐 메타 함수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이제 그것과 연관된 C++ 언어 피처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자체 빌트인 되어 있는 피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그 타입 트레이스 관련이나 뭐 이런 거처럼 기본적으로 내장된 그 타입 계산과 관련된 간단한 메타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그 이제 C++ 14 표준에 들어간 그 n개 인자 관련 처리를 좀 쉽게 해주는 인티저 시퀀스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상당 부분을 좀 했었던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투풀 관련 내용을 진행을 해서 관련된 투풀과 관련되어 있는 그 코드하고 이제 예제들을 좀 살펴봤었죠. 예, 간략하게. 예, 그렇게 했고 오늘 할 내용은 그 원래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이제 하면서 타임리스트 조작과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진도가 좀 더디게 진행돼가지고 원래는 그걸 주로 하려고 할 생각이었던 건데 이제 이제서야 좀 오늘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그 여기 그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컨셉 부분에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메타 펑션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간 후에 그 다음에 좀 그 미리 좀 작업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여기 지금 보이는 그 함수 명하고 거의 그대로 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프리미티브 형태의 메타 함수들을 미리 좀 작성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 위치는 좀 이따 같이 보실 텐데 여기 그 링크를 여기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하는 부분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그 메타 함수들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테스트 코드 짤막한 것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메타 펑션 클래스라는 게 뭔지 우선 좀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소스는 지금 이제껏 봐왔던 그 레포지토리에다가 업데이트를 한 소스 여기 그 13번 항목을 추가를 한 거고요. 이쪽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그 업데이트 받으셔가지고 이 13번 항목에서 같이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상하신 거 있다고 하시면은 뭐 예전처럼 이렇게 메시지나 뭐 음성으로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메타 함수 클래스, 여기서 클래스는 그 C++ 클래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만들어내는 용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 했는데 보면은 제가 그냥 이름 짓는기가 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메타 펑션이라고 줬는데 여지껏 봐왔던 그냥 형태의 그 메타 함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이 메타 펑션이라는 메타 함수가 하는 일은 그냥 타입 인자를 받은 거를 그대로 타입으로 돌려주는 그냥 항등함수 형태의 간단한 메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넘어온 t에 대해서 여지껏 보였던 것처럼 무슨 계산을 해서 이제 t에다가 이제 그 계산된 타입 값을 넣는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이제 새로 오늘 설명할 개념인 그 메타 함수 클래스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 메타 펑션 언더바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를 C++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를 한 거고요. 이거 위에 거와 다르게 정리하는 방식은 이 외부가 일단 템플릿이 없어요. 템플릿을 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템플릿을 없앤 상태고 내부의 멤버로 그 람다라는 이름의 그 내부 템플릿을 하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일반 메타 함수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타입 계산 코드를 이 람다라는 이름의 내포되어 있는 그 템플릿 클래스 안쪽에 그 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새를 갖춘 그 클래스를 가지고 메타 함수 클래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메타 함수 클래스라는 개념 자체는 뭐 C++에서 정의한 자체 표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전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그 NPL 부스트 NPL 라이브러리에서 온 개념인데요. 이게 왜 나왔는지는 이제 하단에서 진행되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멤버로 그 람다라는 이름의 그 메타 함수가 내포되어 있는 메타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 바깥에 있는 거를 가지고 메타 함수 클래스라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쪽에 있는 그 이거의 이름은 람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는 것 같고, 그 부스트 NPL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안에 있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갖춘 이제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메타 함수 클래스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모양새가 둘 다 메타 함수 기능이 있는 건데 당연히 사용 방법은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 메타 함수의 경우에는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그냥 타입을 넘겨서 타입을 그대로 리턴 받는 형태의 코드가 될 거고, 메타 함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는 일반 클래스고 내포되어 있는 람다에다가 그 타입을 넘겨서 이렇게 타입을 받는 형태의 코드가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예, 이렇게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을 더 들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지껏 다루면서 어, 지금 아마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서 그 프랙티컬 C++ 그 보고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이 일종의 그 작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뭐 C++에도 존재하지만은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 함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함수를 인자를 받고 함수를 리턴하는 게 상당히 빈번한 일인데, 물론 C++에서도 당연히 되지만, 근데 그 함수를 받고 인자로 받거나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가지고 그걸 고차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이어 오더 펑션, 메타 함수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이어 오더 메타 펑션이라고 할 텐데, 지금 메타 함수 클래스가 유용한 부분은 이 하이어 오더 메타 펑션을 작성할 때 좀 유용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할 부분은 그 하이어 오더 메타 펑션 부분을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름 짓기가 좀 여러 개를 하려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그냥 하이어 오더 메타 펑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뒤에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0, 1 이렇게 일단 세 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메타 함수는 그냥 메타 함수 자체를 첫 번째 인자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타입 인수를 받는 그런 하이어 오더 펑션이에요. 그냥 간단한 거죠. 네이버에서 하는 일은 넘겨받은 첫 번째 메타 함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받은 그 타입 인자를 넘겨서 간접적으로 호출해주는 형태의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다뤘던 좀 의미는 다르지만은 그 인보크 함수 형태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0이라고 붙은 거는 그냥 메타 함수 템플릿 자체를, 그러니까 템플릿 파라미터 형태로 받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그 메타 함수 기능을 가진 게 오긴 오는데 이런 템플릿 자체가 곧바로 온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 메타 함수 클래스 개념에 해당하는 그 타입이 넘어오게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그 호출 구문은 이 템플릿 안쪽이다 보니까는 여기 요런 아주 좀 괴상해 보일 수도 있는 땡땡 템플릿 그 문법을 써가지고 안쪽에 내포되어 있는 메타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형태의 코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여기 그 첫 번째 인자를 템플릿 파라미터를 쓰느냐, 그냥 일반 타입 파라미터를 쓰느냐, 이 차이가 있고, 요 호출 구문에서 두 개가 차이를 보인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2번 하이 오더 메타 펑션 2번은 그냥 단순히 넘어받은 거를 그냥 페어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페어를 제가 굳이 쓴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 페어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페어는 두 개의 타입 인자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템플릿 파라미터가 직접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 경우 페어에다가 그를 전달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템플릿 자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다시 좀 밑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식의 하이 오더 펑션이 있다는 거를 좀 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지금 이제 예제를 좀 밑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위에 이게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 0번이 붙은 거는 그 템플릿 파라미터를 직접 받는 형태의 그 하이 오더 펑션이었어요. 그래서 메타 함수라는 그 일반 메타 함수를 그냥 넘겨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 타입 인자를 받아서 넘길 수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요게 하는 일은 그냥 항등함수 형태의 코드였으니까 넘겨진 인트를 그대로 그냥 인트로 반환,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더바 1이 붙은 경우에는 그 메타 함수 클래스를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위에 있는 메타 펑션을 넘길 수는 없고 컴파일러겠죠. 그렇게 넘기면 그 메타 펑션 언더바 클래스라는 거를 붙여 있는 메타 함수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를 넘겨야 이렇게. 그래서 모양새 자체는 겉에서 보면 이렇게 일단은 좀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 메타 펑크 언더바 0은 제가 아직 설명 안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그냥 하나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큰 일은 없고, 위에서 정의한 그 하이 오더 메타 펑션을 그냥 안쪽에서 호출을 했다는 그냥 의미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제가 하나 여기 밑에 주석 처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의적으로 지금 무슨 상황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 마이 메타 펑크가 첫 번째 인자로 일반 메타 함수를 템플릿 파라미터로 받는다고 쳤을 때, 이 하이 오더 메타 펑션 언더바 0, 그러니까 그 템플릿 파라미터를 직접 받는 형태의 하이 오더 펑션의 경우에는 컴파일이 성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거 메타 펑크 언더바 1은 이제 외부에 있는 그 마이 메타 펑크 1이 그 템플릿 파라미터 형태의 메타 함수를 받은 상태에서 그 메타 펑션 클래스를 받는 형태의 그 하이 오더 메타 펑션 쪽에는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미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템플릿 자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요 타입을 요구하는 곳에는 넘길 수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내용이 그 내용을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이제 그 코트라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서 다룰 그 타임리스트 조작 관련 함수에서는 그 맵이나 필터나 폴드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그것들이 다 하이 오더 펑션에 해당하는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길 그 함수들, 그러니까 메타 함수를 앞에서 먼저 말한 그 템플릿 파라미터 형태로 넘길 게 아니고 전부 메타 펑션 클래스 형태로 해서 넘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지금 규격에 따르면은 메타 펑션 클래스를 작성하려고 하면 좀 상당히 좀 번거롭죠. 이렇게 겉에를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하는 것에 위해서는 타이핑량도 많고 좀 여러모로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한 근데 트릭을 부려서 그 일반 메타 함수를 그냥 메타 펑션 클래스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은 MPL 쪽에서 쓰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코트라 그래가지고 안에 보시면은 모양새가 딱 그 메타 함수 클래스죠. 안에
람다 템플릿 멤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는 일은 지금 뭐냐면 이 코트 자체가 그 메타 함수를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 파라미터 형태로 그 내부에서 하는 일은 그 메타 함수 포워딩을 이용해서 요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해주고 있는 코드를 여기다 넣은 거죠. 실제로 호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에 람다가 의미상으로 보면은 요 함수를 감싼 형태가 된 거예요. 코트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샘플 코드를 보면은 이게 뭐 하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주소로도 좀 달아놨는데, 이 메타 펑션이라고 이름 붙인 이 함수는 그냥 일반 메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 메타 함수였어요. 근데 이렇게 코트로 감싸주면은 일어나는 일은 요 표현 자체가 그 메타 함수 클래스가 이제 얻어지는 거죠. 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메타 함수 클래스니까 내부로 람다 멤버가 존재할 거고 거기에다가 인트를 넘겨서 간접적으로 이제 호출해서 결과를 얻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까 메타 펑션의 경우가 이게 하는 일이 항등함수의 기능이었으니까 그냥 인트를 넘기면 인트가 리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코트를 이용한 메타 함수 클래스를 이제 직접 한번 호출을 해본 거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쓸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쓰는 일은 이런 하이 오더 메타 펑션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함수가 메타 펑션 클래스를 요구한다는 규격으로 작성됐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메타 함수를 코트로 통해서 메타 펑션 클래스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 하이 오더 펑션에다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하이 오더 메타 펑션 언더바 1은 아까 좀 빨리 지나가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 메타 펑션 클래스를 받도록 설계를 한 하이 오더 메타 펑션이었고 역시 메타 펑션이 그 항등함수 기능이었으니까 인트에 대해서 메타 펑션을 간접적으로 호출해서 결과적으로 인트가 리턴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밑에 거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놓은 거 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표준 메타 함수들, 그러니까 타입 트래치에 해당하는 것들도 전부 메타 함수 클래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지 인티그럴 같은 경우 그 단항 메타 함수라, 그러니까 인자를 하나만 받는 단항 메타 함수인데 이거를 코트로 감싸서 메타 함수 클래스로 이제 변신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 오더 메타 펑션에 대고 넘긴 다음에 인트를 넘기면 요 하이 오더 메타 펑션이 하는 일은 넘겨져 있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요 인트를 넘겨서 간접적으로 인보크 형태로 호출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코드가 흐름이 보면은 is 인티그럴에 도달할 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nt가 타입으로 넘겨져서 결과적으로 int는 인티그럴 타입이니까 std true 타입이 리턴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인 겁니다. 요 아래 거는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리턴되는 게 std true 타입이니까 true 타입 자체에는 그 value 멤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value 멤버를 통해서 이제 불리언 값을 얻어서 스태틱 어서스를 그냥 할 수도 있다. 그거를 잠깐 이렇게 보여준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메타 펑션 클래스가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린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인보크라는 함수의 이제 유틸리티성 함수예요. 요거는 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요런 어떤 주어진 여기에 제가 주소를 달지는 않았는데 요게 첫 번째로 넘어온 F는 메타 함수 클래스예요. 근데 그 메타 함수 클래스를 호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하는 그 메타 함수 안에서 호출을 하게 될 텐데 이 메타 함수 클래스 형태대로 그냥 넣으면은 좀 호출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약간 기억하기도 좀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피하고자 유틸리티성으로 이렇게 간단한 또 다른 메타 함수를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보크라고 이름을 줬는데 뭐 제공하는 뭐 다른 어떤 뭐 부스트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뭐 다른 메타 함수도 이제 적정한 이런 인보크나 뭐 유사한 이름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포되어 있는 메타 함수 클래스 내에 있는 람다 메타 함수를 이제 간편하게 호출하는 그 함수를 인보크라는 이름의 이걸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인보크 t는 요 메타 함수니까 인보크 자체가 그냥 타임 멤버 자체를 호출해주는 이제 간단한 그 10^17부터 이런 언더바 t 형태로 붙은 형태에 유사하게 그냥 정의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단순히 그냥 포워딩 해주는 형태의 그냥 간접 호출 형태의 사용자적인 메타 함수 my meta func 2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넘어온 메타 펑션 클래스를 t 값을 넘겨서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서 이제 좀 이제 변형된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코트를 통해서 is 인티그럴 메타 함수를 메타 함수 클래스로 변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보크 t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호출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거랑 이제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를 결과적으로는 is 인티그럴에다가 인트 타입을 넘겨온 결과가 리턴이 되니까 앞에서와 같이 그 true 타입이 리턴이 됐다는 그 운행을 보여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미리 작성해 놓은 요 my meta func 2에다가 대고도 당연히 넘길 수가 있겠죠. 이 일종의 이제 하이 오더 메타 펑션인데 이거 자체가 메타 함수 클래스를 받는 걸로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메타 함수 클래스를 넘겨서 인보크해서 간접적으로 호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true가 리턴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메타 함수 클래스 관련 내용 모듈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그 메타함수 클래스 내용을 잠깐 벗어나서 요 일반 펑션 템플릿으로 잠깐 다시 설명을 좀 돌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myfunc라는 펑션 템플릿을 일단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은 보시면 첫 번째 인자로 펑션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부류의 어떤 객체를 받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인자를 받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은 그 첫 번째로 받은 f에 대해서 두 번째 받은 인자를 넘겨서 그냥 호출을 한 결과를 그냥 리턴하는 함수예요. 결과적으로 인보크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일반 10불 함수, 스퀘어, 일반 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트리플이라 해가지고 이제 내부 멤버로 펑션 오퍼레이터를 정의한 사용자정의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밑에 요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myfunc가 일종의 지금 함수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하이 오더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받으니까. 근데 여기 myfunc의 호출 구문을 보시면은 이 스퀘어가 일반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객체를 생성을 해서 넘겨도 당연히 동작을 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 녀석이 펑션처럼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지어 람다도 이제 요 단화 형태로 받는 형태로만 모양만 맞춰준다고 하면 요 함수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myfunc가 충분히 그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타입이 그냥 펑션 비슷하게만 생겼다고 하면 다 받아진다 라는 그 일반화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템플릿 메타 펑션의 경우에는 그 앞에서 말한 이런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이 오더 펑션 안에 또 다른 하이 오더 펑션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위의 구문의 음에 의하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템플릿을 형태의 메타 함수를 넘기고 어떤 다른 그 타입을 요구하는 곳에 템플릿 자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메타함수 클래스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일반 펑션 템플릿에서 그 이룩한 이런 일반화 수준으로 메타함수도 동일하게 일반화를 하자,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타함수가 있고 메타 코트 등을 통해서 메타함수를 메타함수 클래스로 바꾸면은 그 타입이 요구되는 곳에는 전부 다 그 감싸진 메타함수를 넘길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후에 보게 될 이제 그 뭐 타입 그 합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여기서 따로 예제를 만들진 않았고 이미 지난 시간들에서 이미 봤었는데, 인티그랄 컨스턴트도 뭐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넌 타입 템플릿의 이제 인트라는 게 넌 타입 템플릿 값이잖아요. 이제 템플릿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그 템플릿이 있고 템플릿이 안쪽에 또 있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넌 타입 템플릿 간에는 당연히 전달이 되겠죠. 근데 외부에는 그 인트라는 넌 타입 템플릿이 있는데, 내부에 그 타입을 받는 어떤 다른 템플릿에다가 인트 값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인티그랄 컨스턴트로 값을 감싸가지고 타입 형태로 변환해서 넘기는 일반화 같은 거를 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메타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일반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설명이 좀 장황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메타 함수 클래스 개념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예. 너무 쉬웠나요? 예. 그럼 어떻게 다음으로 예, 계속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설명할 거는 그 지금 먼저 그 알려드린 소스 레포지토리, 여기에다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한 건 없고요. 사실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다 할까 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링크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네, 이렇게 별도로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이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그 스컬이라고 이름 져 있는데, 예,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그 제가 해스켈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메타함수 이름을 그 해스켈을 보셨다고 하면은 그 함수들이 있잖아요. 해스켈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프렐루드라고 불리는 그 기본 모듈이 있어요. 해스켈 프렐루드라는 기본 모듈. 이제 거기에 있는 함수 이름을 이제 그대로 그냥 따라왔어요. 실제 있는 거는 그 여기 보면은 뭐 ELEM, 필터, 폴드L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의 이름은 실제로 그 해스켈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이제 뭐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이 타입 리스트에서 이제 타입을 계산하는 그 측면이 그 완전히 그 퓨어 펑션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놀랍게도 그 해스켈과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해스켈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메타 함수 이름을 정확히 똑같이 했고, 다만 다르다고 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 해스켈은 그 런타임 인자잖아요. 런타임 인자에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타임 리스트 인자에서 동작하는 이런 메타 함수 집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스 코드 자체는 이쪽이고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거를 뭐 웹에서 보시든 체크아웃 하시고 보시고를 하면은 그 소스 트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최상위에 인클루드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캐치로 만든 테스트 케이스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클루드 안쪽에 보시면은 그 이제 프렐루드 폴더 안쪽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기본 프리미티브 메타 함수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베이스 쪽 부분은 프렐루드 쪽에는 없는데, 이 프렐루드에 포함되어 있는 메타 함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 기본 메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좀 따로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고, 이 중에는 이미 좀 살펴본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앱이라는 부분은 프렐루드에는 없고, 좀 그 프렐루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메타 함수들을 조금 뽑아서 모아놓은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하는 순서는 요 베이스 쪽을 쭉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프렐루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앱으로 가는 식으로 예, 그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예제를, 원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이번 주 설명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로 예제 한 주를 더 하게 될 텐데, 그때 예제를 좀 더 많이 좀 생성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거까지도 설명을 아마 못하지 싶은데, 하나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예제가를 먼저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베리언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 make 베리언트 어레이라는 그 펑션 템플릿을 하나를 만든 거고요. 안쪽에 있는 make n개 인자를 넘기면 1호부터 베리언트 안에 생성될 그 타입을 얻어와서 계산을 해가지고, 요런 최종적으로 베리언트의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형태의 어떤 그 유틸리티성 함수를 만드는 코드를 나중에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베리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른 건 아니고, 오른쪽에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는 보면 3개 인자가 있는데, 이게 타입이 각각 int하고, 그리고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더블이잖아요. 근데 요거 경우에는 그냥 베리언트가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데, 지금 밑에 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5개 인자를 지정을 했는데, 이 베리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인자 int 배열, 그 다음에 더블 int잖아요. 근데 베리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그 int가 3개나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타입 계산을 해가지고, 안쪽에 그 베리언트에 중복돼서 넘길 필요가 없는 타입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열이 넘어온다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문자열 리터럴이 넘어온다고 했을 경우, 그거를 스트링으로, 표준 스트링 클래스로 바꿔줘서 그 베리언트를 생성하는 뭐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일단은 예제는 최종 예제는 그거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베이스로 다시 넘어와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좀 이상하다고 하시면은 언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사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짤막짤막한 그 메타 함수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에서 지난번들이나 이제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예,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메타 함수들인데, 메타 함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나중에 혹시나 뭐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직접 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그 메타 함수에 익숙해지는 방법이기도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테스트 케이스에 있는 순서대로 뭐가 있는지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타임 리스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타임 리스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열되어 있는 타입을 관리할 어떤 컨테이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타임 리스트라는 그냥 간단한 템플릿을 정의한 거고, TL은 그냥 타임 리스트에 대한 그냥 타입 엘리어스예요.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써보자, 뭐 그런 의미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타임 리스트 헤더 쪽에 있는 거고, 예전에부터 좀 봐왔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그냥 타입을 홀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편집을 해서 그냥 넘어갔군요. 이게 베이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이것도 좀 많이 여지껏 계속하면서 봤었던 부분인데, 그냥 항등함수 형태로, 항등함수 형태로 그 넘어온 타입을 그냥 돌려주는 형태의 메타 함수. 이거서 그 타입이즈라는 형태로 타입 엘리어스를 선언해가지고 메타 펑션 포워딩 할 때 좀 편리하게 좀 앞에 예제들에서 좀 썼었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여기 아이덴티티 쪽에 이전에 봤던 테두리, 이것도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s same 템플릿은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해서 유틸리티성으로 작성한 메타 함수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요 두 개의 인자를 타입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넘겨온 두 타입의 앞쪽 템플릿 부분이 같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투풀 똑같은 투풀이니까 당연히 이제 같은 템플릿이잖아요. 투풀로. 그리고 밑에 거는 지금 한쪽 투풀은 두 개의 타입을 받고 오른쪽 투풀은 세 개의 타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자는 다른데 투풀 자체는 같잖아요. 템플릿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건 세팅 어스트를 통과한다는 얘기고 그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 이제 투풀이고 두 번째는 페어입니다. 템플릿이 다르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타임 리스트 자체는 인트하고 인트로 동일한데 두 개가 겉에 감싸져 있는 템플릿이 다르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펄스를 리턴한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현 내용 자체 보면은 예, 뭐 별게 없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펄스를 받게 돼 있고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요 그 타임 리스트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템플릿 파라미터 넘어오는 그 파라미터 부분이 같은 템플릿이면 그냥 true가 리턴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요거는 제가 진행되면서 바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그 17부터는 그 인라인 베리어블이라는 게 추가됐다고 하죠. 예. 인라인 베리어블이라는 게 추가됐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베리어블 템플릿이잖아요. 여기 지금 바깥에 템플릿이 있고 예, 이런 형태인데 그 타입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다 그 17부터는 이런 언더바 V가 붙은 형태로 있어가지고 그 값을 리턴하는 형태의 수치 함수일 경우에는 좀 더 그 호출 구문이 간편하게 쓸 수가 있는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예,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 짤막짤막하는 것들이니까요. 예,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 리네임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는데 이 코드는 그 첫 시간에 설명했던 그 블로그 글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쉐어드 PTR을 만든 그 피터 디무브가 그 블로그 글에서 설명했던 개념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좀 많이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아니고 되게 상당히 좀 유용한데 이 첫 번째로 사용법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넘겨진 그러니까 타임 리스트를 두 번째로 넘겨진 템플릿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L을 해서 타임 리스트를 두 번째로 넘겨진 투풀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네, 편하겠죠, 당연히. 그 안쪽에 보시면은 이 경우는 투풀을 베리언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 이런 코드가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먹을 용도는 뭐 추후에 좀 더 복잡한 예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될 거냐고 하면 어떤 투프 타임 리스트 같은 거를 어디서 얻어와서 지금 여기 작성해놓은 프렐루드라고 부르는 안에 들어있는 메타 함수들은 전부 TL 타임 리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일단은 넘어온 타임 리스트를 TL 타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뭔가 계산을 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원래 타임 리스트로 원래 템플릿으로 다시 바꿔주는 형태로 할 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쓰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트와 인보크는 이거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뭐 리네임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모양이 좀 개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예, 내용은 사실 좀 별게 없습니다. 그냥 그 리네임 템플릿이 있고 첫 번째로 그 타임 리스트 해당하는 게 있고 뭐 하는 일은 그냥 두 번째 넘겨온 템플릿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서 단순히 그냥 리턴해 주는 거죠. 아주 그냥 심플한 개념이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트 인보크는 이미 좀 봤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따로 쪼개서 먼저 그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트가 예, 요게 원래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이게 있고 인보크의 경우에도 아까 그거랑 같습니다. 정확히 그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같은데 하나 좀 다른 거는 여기 인보크 V라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 놨는데 이 인보크의 첫 번째로 넘겨주는 그 메타 펑션 클래스가 이제 타입 계산일 수도 있고 수치 계산일 수도 있잖아요.
수치 계산일 경우에는 그 타임 멤버로 호출하지 않고 밸류 멤버로 호출하게 해서 좀 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간략하게 쓰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뭘 조금이라도 해보셨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해스켈 같은 걸 잠깐 공부를 좀 해보셨다고 하면은 파셜 어플리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부분 적용, 그러니까 그 커링 관련 얘기가 나오잖아요. 커링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커링 같은 걸 하는 이유는 함수 재사용 같은 거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는 부분이 이게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그래서 바인드 퍼스트랑 바인드 라스트라는 그 유틸리티성 메타 함수 클래스가 또 있는 거고요. 메타 함수 클래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엔. 그래서 요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첫 번째로 넘겨온 바인드 퍼스트, 바인드 라스트는 이제 첫 번째로의 메타 함수 클래스를 봤는데,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요 첫 번째로 넘겨온 메타 함수의 인자를 바인딩 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isSame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보다시피 그 인자 두 개를 받는 이항 메타 함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두 개의 인자 중에, 그러니까 first는 앞쪽을 의미합니다. 앞쪽 인자에다 대고 하나를 바인딩 하자는 거죠. 바인딩을 한다는 의미는 요 전체 표현식 결과, 바인드 퍼스트,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하는 요 부분에 대한 전체 결과가 1항 메타 함수, 그러니까 인자 하나를 받는 메타 함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1항 메타 함수니까 거기에다가 인보크르의 첫 번째 인자로 요 전체 표현식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인보크를 통해서 인자 하나만을 넘겨서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isSame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첫 번째 그 인자가 int로 바인딩 됐고, 그 다음에 인보크를 통해서 두 번째 인자에다 대고 그 isSame에 마저 넘겨서 호출하는 효과가 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isSame에다가 int 두 개를 넘겨서 호출한 결과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거 이제 첫 번째 스태틱 어설트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스태틱 어설트는 첫 번째 인자는 int로 바인딩하고 두 번째를 더블로 간접적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 경우에는 둘이 타입이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펄스가 나더라, 이런 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바인드 라스트는 똑같은데 이제 앞쪽을 바인딩한 거가 아니고 뒤쪽을 바인딩한 거죠. 사실 근데 뭐 isSame의 경우에는 앞에다 바인딩하나 뒤에 바인딩하나 이제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뒤에 바인딩을 할 수도 있고 앞에 바인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메타 함수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를 변경을 이렇게 바인딩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 메타 함수의 유용성을 조금 끌어내는 측면이 있다는 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바인드 같은 거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살짝 개념 자체는 좀 간단한데 이게 좀 되게 혼란스러우실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컴포즈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함수 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앞에 거 바인드 개념과 마찬가지로 뭐 함수형 언어가 다 그렇지만 그 함수 합성을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링하고 커링 플러스 함수 합성, 뭐 거의 이것들의 조합으로 뭐 간단한 이렇게 복잡한 기능들을 막 해내곤 하는데, 그런 개념을 여기서도 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포즈라는 이름의 제가 아까 그 바인드 쪽 코드를 안 보고 넘어갔는데, 잠깐 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래서 근데 바인드 퍼스트와 바인드 라스트를 보시면 코드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따로 없습니다. 예, 보면은 그 바인드 퍼스트 자체가 메타 함수 클래스고요. 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그 인보크를 간접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람다가 호출해 주게 되는데, 퍼스트의 경우에는 인보크 호출 F의 호출 시에
이 그 바인드 퍼스트에 매핑했던 인자 XX를 인보크 호출할 때 앞쪽에다가 먼저 넣어준 거죠. 예, 예,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인보크를 통해서 이게 호출되게 될 때 들어오는 인자가 그 YS 쪽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뒤에다 넘겨주는 형태. 이런 코드가 된 거예요. 뭐 바인드 라스트의 경우에는 그 반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인드 라스트를 통해서 바인딩을 한 인자를 요 뒤쪽에다가 이제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치 뒤에다 넣고 호출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좀 백해서 컴포즈 얘기하다 제가 말았는데, 그래서 컴포즈는 이제 보시면은 이거 자체도 그 전체 결과는 메타 함수 클래스인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메타 함수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지금 여기 하면 어떤 n개의 메타 함수 리스트를 나열할 수가 있어요. 메타 함수 클래스죠. 정확하게는 메타 함수 클래스를 나열을 해주면 요거를 마치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호출.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호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add 포인터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 대고 add const를 호출하는 것 같은 합성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t라는 그 메타 함수 클래스를 이렇게 using type values를 정의를 한 거고, 그 invoke를 통해서 요 at 메타 함수 클래스를 호출을 int를 인자로 넣어서 했더니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부 흐름을 보면은 int가 넘어왔을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add 포인터가 돼서 int 포인터가 만들어졌었겠죠. 그 다음에 그 메타 함수의 결과가 체이닝 돼가지고 add const의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int 포인터 const가 만들어지더라. 예, 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은 그 만들어져 있는 메타 함수, 그러니까 작게 쪼개져 있는 메타 함수를 조합해서 어떤 큰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이것도 여기 내용인데, 이거 BT는 at는 그 add 포인터를 먼저 하고 add const를 나중에 한 건데, 이거는 거꾸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add const를 먼저 하고 add 포인터를 먼저 해서 이제 타입이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재밌는 부분은 그 바인딩하고 컴포즈가 결합됐을 때가 좀 재밌는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세 개의 메타 함수 클래스를 컴포징을 한 거고, 하는 일은 콘스트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add 포인터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is same에 그러니까 바인딩된 is same에 넘겨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int const 포인터랑 같냐 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흐름상으로 하나만 따라가 보면은 첫 번째 보면 ct 메타 함수 클래스에다 대고 int를 넘기게 되면 그 흐름이 add const에 넘어갔겠죠. 그러면은 int const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포인터를 넘기면 int const 포인터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바인딩된 첫 번째 인자가 바인딩된 is same의 단항 형태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이 마지막으로 호출된 메타 함수의 결과값일 테니까, 이 경우 그 is same 같은 경우에는 수치 메타 함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수치 메타 함수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언더바 v로 호출을 했다. 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내용 자체는 알고 나면 그 복잡한 건 없는데 표현이 조금 과하다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아래쪽 부분은 뭐 그 컴포징 예전에 그냥 좀 더 좀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같은 건데 그냥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35분. 예,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컴포즈 관련 코드를 잠깐만 좀 보면 이 부분은 그 n개의 메타 함수 클래스를 그 합성할 수 있게 지금 이게 짜는 코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설명하려면 이 폴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폴드는 그 프렐루드 쪽에 있는 거라서 이건 좀 나중에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컴포즈가 하는 일은
넘어온 n개의 메타 펑션 클래스를 컴포징 해주는 그 결과 자체는 컴포즈의 호출의 결과 자체는 메타 함수 클래스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일단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베이스 쪽에 남아있는 게 이제 3개가 더 있는데요. 예, 이거를 빠르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t은 다른 건 아니고 해스켈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데 해스켈에 보면은 리스트에서 주어진 위치, n의 위치에 있는 n번째 요소를 가져오는 기능을 요런 문법으로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xx가 어떤 리스트라고 보셨을 때 n번째 요소를 가져오는 해스켈 구문이 요런데 C++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현을 해놨다는 게 at이라는 형태라는 거예요. at이라는 메타함수 형태로.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 일은 어떤 타임 리스트 형태의 여기 두 번째 이제 타임 리스트가 주어지고 거기에다 대고 인티그럴 컨스트 타입이나 아니면 좀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트를 직접 받도록 하는 타입 밸리어스의 정수값을 넘기게 하면 지정한 타임 리스트에 있는 n번째 타입을 리턴해주는 그냥 메타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TL을 이렇게 4개의 인자를 갖는 타임 리스트를 정의를 해놨으니까 예, TL 이렇게 해서 요 경우 지금 TL에 대해서 0번째 그러니까 인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트랑 같다는 거를 리턴한 거고 TL에 대해서 3 그러니까 네 번째는 여기 스트링이 될 거잖아요. 스트링을 at이 가져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t의 구현은 뭐 어떻게 그냥 뭐 구현하는 방법은 많겠지만은 여기는 그냥 편의상 그냥 트릭으로 그냥 투풀로 잠깐 바꿨다가 투풀의 에머지 요소를 가져오는 투풀 애니번트라는 메타 함수가 이미 있었잖아요. 여기 효율적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있는 거를 활용한다고는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포인팅 해주는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 n번째 요소를 접근하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하고 프리펜드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펜드하고 프리펜드는 해스켈로 치면은 이런 형태, 요거랑 등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스켈에 보면은 리스트의 뒷부분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이렇게 추가할 엘리먼트를 리스트로 감싼 다음에 이 리스트를 더해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어펜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리스트에다 대고 앞쪽에다 붙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 연산자를 통해서 해스켈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C++에서는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프리펜드라 해가지고 리스트 앞에다 붙이겠다. 뭐 그런 형태의 메타 함수를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법을 보시면은 뭐 크게 별개는 없겠죠. 그래서 append t 이제 이전처럼 이제 앞쪽에 타임 리스트가 주어지면 뒤에 있는 두 번째 넣는 경우는 타임을 넘기면 결과값이 이렇게 최종 이렇게 append된 TL이 타임 리스트가 얻어진다. 그 내용이고요. append if t는 제가 따로 설명은 지금 안 드렸는데 이거만 보면 좀 자명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인자 타임 리스트가 있고 두 번째 타입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여기 첫 번째에다가 append 하지 말고 요 세 번째로 넘긴 메타 함수 클래스의 조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다 여기다 넣다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태틱 어셉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로 넘겨 있는 타입이 인티그럴 타입일 경우에만 타겟 타임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유틸리티성으로 저기 레포트 폴드를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정의를 한 부분인데 이제 폴드 관련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될 때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요 밑에 같은 경우 append if t 같은 경우 요 경우는 농을 넘겼는데 이 경우는 이게 인티그럴 타입이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를 충족을 하니까 이렇게 어펜드가 되더라.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펜드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뒤에다 추가하느냐 마느냐. 근데 제가 이제 인자 순서를 앞뒤를 바꿨는데 요거는 먼저 설명드린 요 모양새에서 요 모양새를 만족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요게 폴드 라이트, 오른쪽 폴드를 할 때 요런 모양새가 돼야지 타임리스가 우측에 와야지 좀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도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폴드 관련 설명을 나중에 이제 오늘 아마 시간상 못할 텐데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펜드도 예, 어펜드 if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프리펜드를 하냐 안 하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 프리펜드하고 어펜드 소스를 잠깐 보면 예, 내용은 예, 여느 때 지금까지 본 거 자체는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것도. 예, 어펜드 메타 함수가 있고 뭐 주어진 타임리스에 대해서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거에 의해서 뒤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결과를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니까요. 예, 상당히 좀 간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펜드 if 같은 경우에 세 번째로 넘겨온 메타 펑션 클래스를 이렇게 컨디셔널을 통해서 이 넘어온 t가 메타 펑션 클래스의 조건, 그러니까 프리디커트죠. 이 경우에는 프리디커트 형태의 메타 펑션 클래스가 넘어온다고 좀 가정을 한 거니까요. 그거를 호출을 해서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펜드를 해주고, 어펜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뒤에다가 해주고, 아니면은 어펜드를 안 해주고 그냥 리턴하면 되겠죠. 예, 예,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프리펜드도 정확히 똑같은 거죠. 이제 근데 뒤에다 해줄 거냐, 앞에다 해줄 거냐, 이제 뭐 예, 그런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 쪽 부분은 네,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혹시 뭐 여기까지 예, 질문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예. 아이고 오늘은 결국 예, 메타 함수만 쭉 설명드리다 맞게 됐네요. 예. 어떻게 예. 점수점이라 하시면은 예, 뭔가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예, 뭐 시간이 지금 일단 45분이 다 돼서 지금 1시간을 경과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좀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좀 주시면. 지금 뒷부분에 더 설명드릴 부분은 이 프렐루드 쪽에 있는 메타 함수를 좀 이걸 구현 자체를 세세하게 보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제만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는 식으로 아마 넘어왔어야 되는 상황이 맞겠죠. 예. 오늘 다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반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예, 예, 예. 근데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이거요. 그래서 저희 사실 예전에 좀 따로 좀 연습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을 좀 해서 좀 다시 옮겨온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좀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한 부분은 맞긴 해요. 근데 좀 금방 이게 예? 아이디어나 이게 정리되고 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예, 예, 일반 예, 함수형 그게 값이나 함수를 다루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예, 타입을 다루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링이란 개념을 값에서 타입으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개념을 딱 이렇게 확 바꾸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커링은 원래 뭐 그 함수에서 첫 번째 값 넘기고 두 번째 값 넘기고 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타입을 넣어서 메타 프로그램의 아규먼트를 하나씩 채워가는 형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확 처음부터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그게 정리 안 되면 또 코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시간 한참 걸렸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은 걸렸을 것 예? 같은데요. 벌써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해서
예전에 그 처음에 언급드렸던 지금 이런 개념들을 뭐 스스로 혼자 만들어내기는 사실 못하죠. 저 하라고 해도. 근데 여기 그 처음에 그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블로그들이 이렇게 그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에릭 리블러의 글이나 피터 디모브에 있는 글 이런 글들을 읽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지금 이 글들을 읽어보셨다고 하면 지금 설명드린 개념들이 많이 좀 가져왔어요, 사실. 가져를 왔고 좀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해스켈을 따로 좀 공부를 해보면서 또 얻었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합을 해서 이전에 좀 정리를 좀 했었던 부분은 좀 실제로 좀 있었고요. 위스키 쪽에가 그 프리로드 같은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나요? 예? 잘 첫 못 들었는데 번째 다시 예? 아토스 마일스 위스키? 그러니까 그 예. 사람 기터브에 그 프리로드 비슷한 게 만들어져 프리로드요? 있어요. 아까 프리 뭐였죠? 프리 프리 어, 그 프리요? 하스켈의 기본 함수 있잖아요. 셋 아, 프렐루드요? 아, 프라이로드인가? 예. 프렐루드라고 제가 그게 정확히 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 프렐루드 모듈인 거죠? 이쪽 그 예. 어, 그거는 예. 그 거기 뭐 위스키 그분이 일부러 구현하고 있는 게 있던가요? 는 아니고 그냥 이건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그냥. 아, 그래요? 예. 어, 따로 여기 그 이분이 여기에 그 폴드 같은 거를 구현을 해놓기는 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기 잠깐 보면 이 글에 보면은 그 폴드 아리언나 일드 기터브 사람 이 사람도 기터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기를 비슷한 제가 그런 식으로 구현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살펴보질 않아서 여기 근데 비슷한 보면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요분도 이제 그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요거를 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았고 뭐 사실 이 사람이 그 예. 기터브에 올라가 있는 소스 파일이 일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거는 저도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작업한 거는 그거를 보고 따라한 건 아니에요. 사실 따라했다고 하면은 그 이 블로그죠, 뭐. 여기 지금 란다라는 표기나 뭐 요런 부분이나 아이디어. 예, 예. 아이디어하고 아마 이분 레포지토리 가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스켈 모양새의 그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 자체는 못했고 요런 그 뭐 그냥 직접 한번 뭐 어, 해보자 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정리를 하면서 공부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따로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실제로 다 뭐 실제로는 이걸 안 쓰겠죠. 그러니까 뭐 이미 좋은 라이브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직접 구현해 보면서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20스펙에 그 메타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셋이 일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 그게 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일단 그 11스펙에 그 베이스가 되는 메타 라이브러리가 표준에 다 추가됐잖아요. 예, 그 예, 예. 표준 밑바닥. 예. 근데 그 위에 올라갈 뭐 SQL처럼 아니면 예. 뭐 스레드나 이런 것처럼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잖아요. 메타 라이브러리가.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약간 조금 더 뭐 타입 트레이츠보다는 좀 더 고수준의 게 좀 더 필요하긴 한 상황이죠. 예. 타입 트레이스도 아직 그 없잖아요. 타입 트레이스 말고 뭐 타입 리스트나 이런 게 아직 없잖아요. 솔직히 예, 지금 그쵸. 표준 그런 거를 조작해 주는 거는 뭐 예, MPL을 그러다 쓰거나 뭐 보니까는 예, 뭐 그래야 되니까. 조금 전에 예.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이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서로 해서 그 이 칩스펙에 그걸 제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도 그걸 목적으로 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한 세네 가지가 돼요. 표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처럼 그 하스kel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르게 만드는 데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비슷한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2020 스펙 되면 예. 지금 보면 유사의 형태가 표준에 추가될 공산이 커요, 실제로는. 예. 아마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앞서가는 게 하스켈이 그 하나가 일단 앞서가고 있고 그 분야에서 그 다음에 브링글인가? 그 예. 아까 그 브리건든가 사실 저도 잘 발음은 못 하겠는데 여기 예, 요 라이브러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 지금 한참 가고 있고 예. 그 두 개가 병합돼서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아직은 하나 플러스
브링글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20 그 스펙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점적으로는. 예, 예. 재밌어지는 상황이겠네요. 이제 그렇게 더 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게 그 메타 프로그램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 표준의 흐름이나 이거 그냥 함수 스레드 추가됐네 이런 거면 기능만 보고 앉았는데 메타 프로그램 쪽은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어떤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들어오면 이제 좀 충격적이긴 할 거예요. 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약간 이게 약간 그 펑셔널 개념을 익혀야 되는 부분도 약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좀 기존에 그냥 그 임퍼레이티브 방식만 익숙하신 분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죠. 계속하기는 예, 시간적으로 예, 그쵸. 지금 계속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뭐 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뭐 계속 다 하기는 뭐 이거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크게는 의미는 없을 텐데 이제 지금 이 타임리스트를 다루는 걸 해보자는 얘기는 지금 이거 자체를 쓰지는 않겠지만은 그 뭐 포스트 뭐 하나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브리건드나 아니면 NPL을 쓴다든가 할 때 뭐 그 밑바닥의 개념이 대충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함으로써 그 다른 라이브러리를 좀 더 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타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제 타임리스 조작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응용이 되는지를 보이는 걸로 좀 끈을 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한 주에 통해서요.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 더 이상 이제 메타 함수는 이 수준에서 더 늘리지는 않고 한뭐 늘린다고 해도 뭐 한두 개 정도만 하고 그리고 뭐 그 이 타임리스 조작을 통해서 지금 예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뭐 메타 프로그래밍 쪽에서 그 투풀 같은 걸 만들어 보는 예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폴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진 않았지만 폴드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 폴드 연산을 통해 가지고 클래스 계층 구조를 합성해내는 방법 같은 거를 한번 좀 그거 정도는 좀 보이는 게 좀 좋긴 할 것 같아요. 처음 봤다면은 놀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클래스 계층 구조를 그 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뭐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뭐 투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어브스트랙트로 팩토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인데 뭐 그런 거 정도 뭐 예제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계해서 맛보기 정도로 보는 걸로 해서 이제 끝마치는 걸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프렐류드 쪽하고 앱 쪽에 있는 것들을 그냥 구현 자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빠르게 뭐 기능 정도를 후트로 보고 예제를 좀 따로 뭐 한두 개 정도 추가하든지 해서 그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타임리스트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유용한 컴포넌트 뭐 투플이나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좀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뭐 다른 질문 뭐 있으시거나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언급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뭐 사실 지금 이제 이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 그냥 머리가 좀 멍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부터가 이제 조금 좀 당황스럽게 되는 부분이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개념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펑셔널 프로그래밍 개념이 없을 때 그 메타 프로그램을 보고 났을 때는 이게 재밌기는 한데 모르겠다 뭐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뭐 해스켈을 좀 접했거나 아니면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 개념을 약간 조금이나마 뭐 기본기나마 좀 접하고 나서 보고 나니까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 같은 건 있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어, 예, 예. 아이고, 예. 하여튼, 예, 여기까지고요. 예. 예, 오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빡세겠네요. 예. 예,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자기보다
그냥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이 뭐 이런 거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보자는 거니까요. 사실 오늘이나 다음 주 거 빼고도 그 이전 그 앞에 3주간 진행한 것만 내용만 가지고도 그 예, 3주 진행한 내용만 가지고도 그 어떤 제약성 체크나 뭐 간단한 구조 뭐 점검 같은 거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그 정도만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진행하는 이런 스터디는 좀 뭐 성공한 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되네요. 예, 네, 그럼 종료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